그 다음에 목욕, 그제 사주에 목욕이 있으면 이쁘다. 성적인 망신, 옷을 본다, 애무를 받기 위한 행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제 상관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전에 을일주가 이래 왔는데 신해월인가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시가 경진시가 기묘 경진시 맞네. 경진시인데 요렇게 딱 된 사주를 봤을 때 우리 이제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서방은 편관이요. 잘난 서방인데 상관성 위에 앉아 있으니 어디 어디 그 바람이 안 피면 다행이다. 뭐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놓으니까 서방이 내 노는데 돈을 안 벌어다 준다 이거를. 그래 잘했다. 차라리 그게 낫다. 다른 거 보니까 이렇게 관성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상관성이 앉아 있으면 요게 욕지잖아요. 그죠? 신이 그렇죠. 자를 보면 장생지 욕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바람 나거나 뭐 이런 게 참 많거든요. 도박, 노름 이런 거 진짜 상관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하고 돈이라도 안 가져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좋은 서방 만나겠느냐. 앞으로 뜻도 맞고 그런데 을에서는 진이 양인작용이 더 크다 했죠. 그러니까 유부남일 것이다. 해석을 갖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짝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예. 아, 그게 아니고 요게 욕지니까 자에서 장생하고 욕지가 된다고 지금. 혹시 12운성 안 돌아갈까봐. 신이 욕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신해일주는 똑같은 상관이라도 해가 묘를 만드는 운동으로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인묘 공망이잖아요. 그죠? 인묘 공망이기 때문에 재성의 공망을 맞으면서 해묘를 이렇게 가면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래. 근데 경자는 또 다르다고요. 그죠? 신자진 운동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를 뭐 하느냐. 상관이라서 그렇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간지에 의하여 모든 글자가 다 그렇죠. 경신. 임은, 뭐를 봐야 되노? 임은, 신유. 그죠? 유를 만나야 되는데, 요는 일지로 안 오네. 예. 그걸 저렇게 일지로 상관이 들어오는 글자들을 보면 그것도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돈을 더 만들 수 있는 모양이고, 돈은 안 되는 모양이고, 요는 재성에 격각돼 버리잖아요. 격각. 격각 확인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토끼하고 돼지 토끼 양 있는 사람들 뭐 바쁘다더라, 이래 하면. 그런 거 좀 배운 대로 빨리빨리 한번 써먹고 이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더러운 때를 씻어냄. 아름답고 귀엽다. 그죠? 고생과 고통의 나이다. 일종의 도화살로도 보죠. 실제 장생 목욕지 자체를 갖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쁜 경우가 실제로 관찰해 보면 예쁘진 않대요. 내 보니까. 예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매력. 그런 게, 그런 매력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신 적용에서도 가산 당진의 위험, 이제 투기를 피해야 된다. 처의 사치, 허영, 처가 예쁘다. 그 다음에 관은 직업의 애로, 명예지탱이 어렵다. 남자는 낭비벽, 여자는 남편이 주색 잡기, 사치와 바람을 동반한다. 인성은 인성이 욕지 있으면 어머니가 외정이 있기 쉽다. 그 다음에 비겁은 형제 자매 등의 주색으로 인해 가업을 탕진한다. 그 다음에 집안은 현대 주색으로 파가하거나 빈궁하다. 맨 밑에 목욕과 사가 많으면 예쁘다 했잖아요. 실제 보니까는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보니까. 근데 되게 예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매력은 공통적으로 있대, 이렇게. 얼굴은 예뻐도
얼굴은 예뻐도 뭔가 안 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예쁜가 내가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여자에 관심이 많아서. 해봤는데, 예쁜 것보다 성적 매력이 굉장히 강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관찰한 바로는. 관대의 특징. 관대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욕지를 이렇게 우리가 12운성에서 욕지를 장생지가 여기다 치면 목욕 관대 걸로 이렇게 표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래 그리면 안 되고 욕지에 한번 털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여기에 목욕지에 항상. 그래서 오히려 목욕지의 위축이 한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대지에 왔을 때의 모양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다 이래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치월장 모자를 쓰고 띠를 맬 정도로 성장한 과정. 나이로 치면 우리가 한 17, 18 되면 껍데기는 성인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산이 증진, 처가 주권 활동, 시험 합격, 관직 승진, 관직의 중요 되고. 그래서 팔자 아무거나 이렇게 해놓고 막 주변 사람 거 뽑아 놔놓고 전부 이렇게 사실 뽑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갑, 개, 임이 있다. 자, 축, 임묘 이렇게 있다. 간지가 안 맞는데 그지? 그러면 원래 습성은 요래 보는 게 우리가 1단계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1단계로 연습하고 배우고 하는데 빨리 볼 때는 우리는 이걸 다 보거든요. 요래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래 보고, 요래 보고, 요래 보고, 요래 보고. 이게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뭐가 잘생겼다, 뭐가 세력있다. 금방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방압 있는 사람들이 제일 쉽죠. 인묘진이 지재 깔다, 금기가 약하다. 무조건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대지는 특별히 할 건 없고, 그지? 걸록. 그래서, 이게 록지에, 실제로 이제 록지에 보면 이제 그게 제일 많거든요, 실제로 가장 자기의 세력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걸록격 특징, 그죠. 록지를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운에서 왔을 때도 제일 많이 묻는 게 독립성 인자. 그러니까 사업해도 되겠느냐 묻는 게 걸록이 들어올 때. 이때 양인이나 걸록이 들어올 때 가장 많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면 팔자 내에 걸록이 있는 사람은 기표로 사업 한번 해본다. 거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라요. 그죠? 특히 걸록격은, 우리가 이래 쓰면 안 되죠. 일주에서 월에 걸록을 꼈을 때 우리가 걸록격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때 보면은 과거 사회에는 특수행정으로 많이 갔어요. 특수행정. 근데 이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관찰해 보면 있죠. 요즘은 벼슬만이 성공의 인자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사업 반, 그 다음에 진짜로 특수행정 분야로 반이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관찰한 바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으로 갈 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가만히 쳐다보면 그 기준점을 어디다 삼느냐 하면 팔자에 편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편제를 받는데 예를 들어 을이 편제다.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또 딱 봤는데 해자축을 들어간다. 해자축 대운을 지나간다. 이러면 못 써먹는 거라. 네. 사오미로 간다. 이거 편제 한번 써물라고 버둥거리는 거라. 왜? 이미 내 팔자 안에 한번 세력을 펼칠 만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딱 쓰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록 있는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국가사회, 이제 옛날 책대로 이제 사실 좀 베껴서 적어서 그런데 공무집행, 국가사회, 월급생활, 명예와 공리, 공정무사, 상명하복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걸록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부모한테 받으면 부모한테
사업 자금을 받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깨어먹고 반드시 까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운이 뭐냐 고민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것이 오히려 대운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컷 배안 안 놓고도 또 걸로 끼고 왔는데 막 해갖고 사업한다고 뭐 이러면 가면서 이게 지금 식상운이니까 재운이니까 이렇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원래 과정은 이것이 더 큰 원칙이다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죠. 해놓고 잘 안 될 걸 부모 것을 받아서 하면 깨묻고 40 이후에 40대 중반부터 자수성가한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또 괜찮아요. 그때부터 바닥을 기어서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죠. 아, 적용을 안 해서 모르겠다 그죠? 그 팀은. 훌륭한 중견간부서. 그래서 정물의 풍요로운 공직생활 발전, 공직생활의 부활을 많이 거느림. 이것도 이제 옛날 책을 보고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의식주 풍성, 공직생활의 발전과 연구개발, 형제발전 배경이 좋다. 연지는 선대본창, 부친이 자수성가, 형제가 자수성가가 있다. 독립심이 강한 건전한 사상, 남녀간 애정은 원만치 못함. 비록이라, 시록격이라 그러죠. 시록격. 그 격용설에서는 그것도 좋은 걸로 보는데 건강적인 면에서 이제 특히 좋은 걸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의 특징. 제왕은 발기된 상태에서, 아, 이건 안 해도 된다, 그지? 기세의극강 전진 맑고 후퇴는 없다. 양인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옛날 책에 그 워낙 이렇게 겁제라든지, 그지? 이 양인, 제왕의 세력이, 그지? 이렇게. 제왕. 일종의 양간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십윤성으로 제왕이 되고 양인이 되죠. 예, 양인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리하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책에서. 뭐, 파괴, 살상, 안 좋은 얘기는 하여튼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자가 뭐냐면, 요런 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양인이 있으면은 인성을 대용한다. 네, 인성을 대용. 요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뭐를 하느냐면 직업을 구성하는 데는 분명히 프로다는 거죠. 직업의 프로. 네. 그래서 실제로 양인이 성질이 황폭하거나 막 이렇지 않다니까요. 만나보면 오히려 참는 힘도 더 강하고, 특히 그 중에서 무오일주들이 내가 보니까 제일 직업은 잘 구성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참는 힘이나 인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대신에, 직업적으로 뭔가를 잘 만들 수 있는 힘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양이 격이 돼버리면 그죠. 안 좋은 게 여자들이 특히 안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5월에 병일주다 이러면 5월에 병일주다 이러면은 무조건 재치성원이죠. 재치. 그죠. 근데 요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자를 본 사람하고 병이 오를 본 사람하고 우리가 사주책을 갖고 공부를 할 때 둘 다 양인격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하고 해석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간제를 나누는 것인데, 자, 5월에 병일주 여자가 예를 들어 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서방의 기본적 덕은 있다니까요. 요는 진짜로 양인의 해로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쪼개지고, 왜 여기는 양기가 충만해 있잖아요. 그죠? 양기가 음기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음양에서 볼 때는 이런 형태들을 보면 더 그 피해 양상이 크게 드러나고 서방님이 있는데 막 서방님이 한 번씩 급제짓은 한 번씩 하더라. 돈은 갖다 주는데 바람을 한 번씩 피운다든지 딴짓거리를 좀 하더라.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나고, 이거는 애초에 없든지 뭐 잘 살다가 쪼개집부든지, 유정이면 사별이요 무정이면 이별이라, 이러면 좀 멋있어 보이나. 그렇죠.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육친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 예. 인성이 없는 사람이 예. 양인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 걸로 봐도 된다. 그래 봐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큰 조직에 관도 없는데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관이 없는데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때 틀림없이 관이 없는데 들어갔다면 프로의 어떤 그 능력으로 전문직이라든지, 그렇죠, 진급과 관련이 없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갔다니까요. 이미 직업의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그죠,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갔지, 그 조직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죠, 관의 형태로 간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배울 때는 관이 있어야 벼슬에 간다 했는데 관도 없는 게 또 벼슬 가 있고, 이러니까 사주 공부할 때 맨날 헷갈리는 거라.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이제 살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음간은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죠. 을이 진을 보면 이게 편재성도 같이 있고, 그지? 양인성도 되고,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급제 양인작용도 같이 막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만춘. 그죠? 춘기가 지상에 제일 많이 실현된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여자가 저 갑진해도 양인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 문제인데, 갑자기 양인 아니지. 앞으로 2년 뒤 문제에서 갑은 묘가 양인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을이 진짜 갑은- 양인이지. 갑은 묘에서 양인 작용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을이 진에서 양인 작용인데 예, 갑은 진에서 아니잖아요. 예, 묘죠. 예. 뭐지?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갑일주인데, 갑일주에서, 그러니까 을이 재성이 되면은, 갑이 을일주가 되면, 그러니까 을이 재성이 돼가지고 묘년 말에서 진년 사이에 이게 그 가장 작용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일주들이 보면, 예, 요 시기 지나갈 때 막 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묘진을 지나가면서. 을일주도 마찬가지죠. 진에서 더욱 그 양상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예, 양인작용. 올해 보셔서 알잖아요. 계일주들 올해 충년에 아작 대부분 다 났다니까요. 그 계일주가. 양간과 음간의 그 양인사를 거의 비중을 거의 같이 먹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심하게 막 쪼개져 버리는 게 보면, 음간들은 전부 관대지죠, 실제로는. 관대지에서 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자꾸. 예. 뭐, 그 겁제작용이죠. 가장 강한 겁제작용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이제 12연승에 하고 양간과 음간에 해가지고 지금 해석법만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알고 있는 예. 생명대로 그거와 예, 예. 지금 지난번에 말했을 때 음간의 작용이 지금 요 책대로에 의해서 그것도 비슷한 거는 좀 예. 어긋나는 점이 있잖아요. 예, 예, 좀 차이가 나지. 그럼 현실 적용에 있어가지고만 그걸로 지금 밖에 있는 그걸로만 해석을 하고 지금 음간에 이 책대로 나와 있는 거는 예. 해석을 할 때는 결국 그거는 예. 그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 그렇지. 예. 그 표를 그리려면 그렇게 이제 또 세밀하게 그려놓은 게 없고, 12운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해봤고, 아는 사람 말을 안 했더라니까,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줘, 그냥. 표로만 그렇게 똑같이 뭐 12운성 음간 이렇게 돌아가고, 양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만 해놓고, 그걸 왜 그렇게 쪼개서 거꾸로 가는지, 그 작용력이 어디서 실제로 많이 크게 일어나는지,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 해보니까, 음간과 양간의 속성에서 그런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간들은 지가 운이 오면 확 펼쳤다가 찌그러질 때도 막 적응성을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양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는 아주 정밀한 그 규칙적인 모양이라면, 그러니까 음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적응성, 펼칠만 하면 극단으로 펼쳐내고, 그지? 그래서 원래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장하는 개념이 있고 생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펼친다는 거죠. 이게 음의 속성이고 생은 양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과 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음간들은 하여튼 그 장 펼쳐냈다가 오므렸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묘지와 고지의 차이도 있거든요. 묘와 차이와 이게 고됐다 하는 거하고, 그죠? 묘됐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질문도 뒤에 막 혼자 생각하게 돼. 그래 놓고 명쾌하게 누가 설명을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내는 게 뭐냐면, 묘는 양간이 사라지는 모양이거든요, 실제. 그죠? 양간이, 예를 들어 병이 술을 봐서 들어가는 것은 묘에 들어가는 형상처럼 보는 것이고, 정이 축에 들어가는 것은 고하는 형상과 같다는 거. 고는 다시 꺼내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고와 묘의 차이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대운다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